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 올세라 저러니 보내옵나니 저러니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도 되어서서 가시는 듯도 되어서서 저러니 보내옵나니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떠나는 여행, 길 위의 시간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역사 여행 메이트가 될 아나운서 정인선입니다. 늦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요즘인데요.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옮겨가듯이 우리의 발걸음도 삼국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 고려로 이어집니다. 강인한 의지와 푸르른 아름다움을 남긴 고려의 길 위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천백씨의 너를 위해. 시간이지만 내 사랑이 맞을 거야. 바람에 스치는 너의 향기로도 난 너인 걸 알 수 있어. But I don't know 내 맘속에 언제부터 네가 산 건지. I don't know 너를 보면 설레는 이유. 나를 스쳐 지나가도 돼. 네가 날 다 잊었으니까. 기억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테니까. 그때여 나를 바라봐줘요. 여전히 그때도 나를 사랑하나요? 그대여 내 눈을 보고 얘기해줘요. 사랑하는 마음은 숨겨지지 않아요. 너에게 내가 곁에 있었던 사실을 절대로 잊지는 마. 널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었던 내 마음을 치우지 마. But I don't know 내 맘속에 언제부터 네가 산 건지. I don't know 너를 보면 설레는 이유. 나를 스쳐 지나가도 돼. 네가 날 다 잊었으니까. 네가 기억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테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함께 있잖아. 언제라도 내 곁에 와 너의 자리로. 그때여 나를 바라봐줘요. 여전히 그대도 나를 사랑하나요? No, no. 후 고구려의 왕, 궁예를 몰아낸 왕건은 고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건국합니다. 고구려의 후계자라는 뜻이죠. 왕건은 호족 세력을 통합해 왕권을 키웠고 후삼국을 통일하며 마침내 한반도를 지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려 문화를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우리 인천대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고려 제2의 도읍지,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럼 고려 여행의 첫 번째 길로 떠나볼까요? 원래 고려의 도읍지는 개경, 지금의 북한 개경시였어요. 그러나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면서 이듬해 강화로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잠시 찾은 피난처라고 하기엔 강화에 머무는 기간이 꽤 길었어요. 강화는 39년 동안이나 고려의 수도 역할을 했거든요. 두 번째 수도를 잘 지키기 위해 당시 고려의 왕 고종은 강화 산성을 축조했습니다. 강화를 감싼 성곽인데요. 외성, 중성, 내성, 견고한 삼중성 구조로 외세의 거대한 힘 앞에 맞서려 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내성만이 남아있는데요. 이 성곽 위에 오르면 광화읍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북한 개성까지도 볼 수 있죠. 어쩌면 그때 고려인들은 이곳에 올라 옛 도읍지를 추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고종의 무덤, 강화 홍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려 왕릉은 도읍지였던 북한 개성 근처에 있는데요. 도읍지를 강화로 두고 있던 시기에 승하했던 왕과 왕후는 광화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홍릉은 다른 왕릉처럼 화려한 성물이나 거대한 봉분으로 꾸며져 있지는 않습니다. 왕의 문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소박하죠. 그럼에도 나타나는 절제된 미감에 고려 왕실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강화에 남아있는 고려의 유적은 거대하지도 않고 눈부시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끝내 굴하지 않았던 고려의 굳건한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이 기운을 이어가 전쟁이 끝나길 바랐던 고려인들의 의지와 간절함을 느껴보려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길로 떠나볼게요. 임선혜의 꼭 돌아오리.
이제 고려 시간여행의 발걸음을 경남 하천의 가야산으로 옮깁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가 있기도 하죠. 천년이란 시간 동안 가야산을 지켜온 해인사입니다. 해인사가 3대 사찰이 된 이유는 이곳에 보관된 고려 대장 경판 때문입니다. 대장경이란 불교의 불경을 집대성한 경전을 말하는데요. 이 대장경을 인쇄하기 위해 목판을 깎아 만든 것이 경판입니다. 먹을 바른 경판 위에 한지를 올리고 소를 문지르면 불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이 고려 대장 경판은 목판의 개수가 무려 81,258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8만대장경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세필의 한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깎았다니. 그 정성과 노력을 생각하면 가히 경이롭기만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불교 대장 경판으로 평가받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8만대장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몽골과의 전쟁 중에 탄생했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오래 걸리고 수고스러운 작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있던 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사라졌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이때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이를 이겨내고자 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8만대장경을 제작하는 데 참여했죠. 8만대장경은 단순한 불경판이 아니라 고려가 어떤 마음으로 전란을 견뎌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원래 8만대장경은 당시 도읍지였던 강화도에 있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 조선 태조 때 이곳 해인사로 옮겨온 거죠. 해인사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유산은 바로 장경판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만대장경에 집중하지만 장경판전의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장경판전이 8만대장경보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으니까요. 장경판전은 오직 8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목조 건축물입니다. 목판이 부식되지 않도록 자연 조건을 이용하여 통풍 시스템, 방습 시스템, 그리고 온도 유지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이 과학기술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봐도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덕분에 고려의 유산이 우리 곁에 잘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강화의 굳건한 성벽에서 이어진 정신은 해인사의 8만대장경에서 더욱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자, 이제 다음 길로 떠나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해인사의 멋진 절경을 떠올리게 할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조선 블루스의 작야. 바람 소리 낡은 창가에 한숨처럼 깊기 말았네. 마음은 동산에 뛰노네. 정둘 곳 없는 이 마음 한없이 서툴던 지나간 시절처럼 다시 돌고 돌아오겠지.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양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한없이 춥던 겨울이 지나 아지랑이 흩날리는 봄이 오듯 이 밤새워 지는 저 달 보며 한없이 위로한 채 이 밤을 보내네.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바람 소리 낡은 창가에 한숨처럼 깊기만 한데 마음은 동산에 뛰노네. 정들 곳 없는 이 마음. 고려 시간여행의 세 번째 길. 우리의 발걸음은 대구에 멈췄습니다. 고려의 미, 고려 예술의 진가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대구 간송미술관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간송미술관에는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유명하고 진귀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이자 이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이죠. 바로 고려청자,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입니다. 고려청자는 우리 민족의 화려했던 미감을 보여줍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도자기를 청색으로 구현해내고 문양을 음극하고 백토를 메우는 상감 기법도 이용했죠. 이렇게 탄생한 고려청자는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아름다움에 모두가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은 최고의 고려청자라 칭해지는 유물입니다. 유려한 곡선으로 떨어지는 매병 위로
수많은 학이 구름 사이를 훨훨 날고 있죠. 이 학들이 날아가는 방향은 모두 제각각인데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도자기 표면이라는 일정한 제약을 넘어 사방으로 공간을 확산시켜 자유로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때문에 단순히 물이나 술을 담던 매병보다는 고려인의 미학적 세계관이 담긴 아름다운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 매병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화도의 한 무덤에서 도굴된 것이라는데요.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형필이 당시 기와집 20채 가격을 주고 구매했다고 해요. 와, 그 큰 돈을 주고 매병을 샀다니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는데요. 이렇게 전형필이 어렵게 지켜낸 청자상가문학문 매병은 광복 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매병 앞에 서게 된다면 청자의 푸른빛에 마음을 잠시 담가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고려의 숨결이 고요하게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매병 청자의 학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아름답게 날개를 펼치길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민규의 푸른 꿈을 꾸는 새. 나는 푸른 꿈을 꾸는 한 마리 작은 새. 나는 푸른 꿈을 꾸는 한 마리 작은 새. 나는 푸른 꿈을 꾸는 한 마리 작은 새.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은 새라네. 눈빛 하얀 세상에 푸른 꿈을 그리고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푸른 새라네.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길 잃지 않으리라. 세상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리라. 산 굽은 길도 힘차게 걸어가리라.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날개를 접지 않으리라. 작은 새 멀리 보고 가장 높이 나는 새 되리라. 나는
길 위의 시간여행 세 번째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강화산성에서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해인사에서는 선조들의 지혜를, 그리고 청자를 통해 고려의 아름다움을 만났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고려로 다녀온 시간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 UBS